처음에는 공부 몰라요. 처음에 안 건 다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난생 처음 차 마신 분들이 차 맛을 나름대로야 그 맛을 이제 뭔 맛이 떨다 뭔 맛이냐 이게 보통 그러잖아요. 저도 처음 차 마실 때 그랬거든요. 뭔 맛으로 이런 걸 먹지? 근데 이제 자꾸 마셔보다 보면 아 이런 게 차의 맛이구나 하고 자기가 차의 맛에 눈 뜨잖아요. 이 공부도 마찬가지. 뭐 처음에 뭐 알았다 뭐 이건가 뭐 이런 거 했을 때는 도무지 뭐 실감도 잘 안 나고 뭐 좀 그래요. 잘 모르고 그러는데 시간 지나고 여기에 그러니까 푹 익숙해지라는 게 여기에 푹 익숙해져야지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무분별 후득지라는 것처럼 처음에는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공부에 대한 그걸 안목, 해탈 다음에 해탈 직연이 생긴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암도 생기는 거예요. 김희석 거사님, 우리 다솔사에서 얻은 차 먹고 있어요. 같이 간 거예요. 뭐, 예, 이게 부드럽고, 이 만드시는 분 성품하고 차하고 많이 닮았어요. 되게 부드럽고, 온화한 그런 맛이에요. 향도 아주 괜찮아요. 이게 거의 동방미인이나 그런 대만의 고급차 비견될 만한.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전부 이게 대나무 밭사이에서는 야생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팔에 모기 물린 게 이것 따느라고 그랬더니 대밭에 모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 전작 때 그 차를 2달을 먹어보니까 이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차 맛이. 그렇죠. 먹어봐야 돼요. 안 먹으니까 또 잊어먹었어요. 처음에는 뭐 찻자리에 가서 2차, 저차 먹어봐도 그 맛이 그 맛인 것 같다 하는데 자꾸 먹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차 배울 때 그랬는데 일단 좋은 차를 마셔봐야 되고 그래야지 기준이 생기거든요. 이 좋은 차를 마셔봐야지. 그 다음에 이제 차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의 설명을 좀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이런 차 맛이 왜 이렇게 나는지 어째서 이런 건지 그런 거랑 똑같아요. 만사 이치가 똑같아요. 또 다식도 좀 드세요. 달콤하게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옆으로 옮겨서 좀 같이 드시고. 예, 드세요. 이런 차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활용하시면 왜냐하면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기보다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응해서 이제 답을 하고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이게 오랜 세월 계속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 충분히 자기 스스로 이제 다른 사람의 말에 의지하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익어줘야 돼요.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밴드에 글을 올렸는데 이 공부가 아주 쉬우면서 아주 어려운 이유가 그 사람들의 기대와 그 바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란 게 뭐냐면 뭘 대단한 걸 몰라서 어리석다는 게 아니라 진짜 바보 같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버젓이 두고 그러니까 대상으로 찾으니까 눈앞에 버젓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냐고 자꾸 생각하는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게 즉해 있는 마음, 즉심이란 게 뭐냐면 이거는 자기 경험인데
바깥에 저 같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확인하려니까 그게 실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적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냐, 들리지 않냐, 지금 이 공간이 있지 않냐, 지금 뭔지 모르지만 뭐 추위와 더위, 주변의 소음, 이 공간의 분위기 같은 게 저절로 느껴지지 않냐.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느껴지는 내용물이 아니라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게 마음이다, 마음 아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가 마음이라는 게 이 소식이단 말이에요. 일체 유심조라는 게 마음밖에 없다는 것이지. 마음밖에 없으니까 마음이라 할 게 없는 거예요. 무얼이를 너라 마음이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 없이 잔이나 한번 손가락 들어 보이고 꽃을 들어 보이고 탁자를 치고 마음 아닌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대상으로서의 무엇을 자꾸 찾으려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러지. 근데 아니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지금 눈앞에 모든 게 다 있지 않아요? 눈앞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여기서 제 말을 잘 참고해 보시는 게 제가 분명히 모든 게 다 있다고 그랬어요. 예외가 하나도 없이 지금 여기 있어요. 아무것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게 여기 있다고. 왜냐하면 여기서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가 유일한 삶의 현장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삶이라고. 유일한 삶. 그리고 이 유일한 삶이 영원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시간 공간이란 게 바로 지금 여기잖아요. 시간 공간의 본질이 뭐냐? 바로 이 즉각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체험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체험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특별한 체험이면 뭐가 힘들겠어요.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뭐 우주와 하나 되는 체험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건 쉬운 거예요. 약 하나 먹어도 되고 그냥 잠속에 떨어져도 되는 거고 그런 체험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야말로 너무 이 체험을 아닌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늘 이 체험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모른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게 역설인 거예요. 역설. 그러니까 이건 체험한다, 체험 안 한다라는 분별이 애시당초 불가능한. 그러니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 그 철학에도 현상학이라고 있거든요. 20세기가 이제 들어서면서 철학이 대부분의 이제 힐랍 철학의 역사를 보면 힐랍 철학에서 출발해가지고 중세 뭐 근세 하면서 이제 현대에 오면서 현대 철학이 뭐냐면 철학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발견이에요. 철학이 불가능하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전부 말장난이고 개념 노름이라는 사실을 20세기 와서 발견. 그게 결국 뭐냐면 분석 철학이니 뭐 그런 게 뭐냐면 결국 말 아니냐 말. 그래서 막 논리학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 20세기 들어서 철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철학이란 게 불가능해요. 그 자리에 이제 과학이 들어선 거지. 이제 철학이 예전에 했던 거에 이미 이제 과학이 들어서서 종교가 했던 자리에 과학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모든 게 무화됐는데 그 20세기 철학의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현상학인데 현상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는 이데아니, 이성이니, 뭐 신이니, 뭐 절대의식이니 그런 어떤 추상적이고 거대한 어떤 실체를 상정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신, 뭐 우리의 자, 아트만, 브라만 전부 똑같은 거예요. 그 이름 아니냐. 이름이고. 그런 실체가 어디 있어? 이름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실체는 없고 오직 끝없는 현상의 흐름만 있는데 그 현상의 흐름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판단 중리다. 선험적인 거다. 우리가 뭘 했다면 말과 생각이고 그건 전부 허망한 거다. 개념 노름이다. 그러니까 판단을 중지할수록 오히려 어떤 경험 이전에 먼저 있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철학이 발달한 거예요. 거의 끝까지 왔어요. 왜냐면 인간 의식 갈 때까지 가보면 결국 다 생각일 뿐이네. 그걸로 끝인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그건 생각이야. 그러니까 끝없이 철학의 역사가 바뀐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진리라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유도 과학의 역사는 끝이 없을 거예요. 결국 현상에 대한 인간의 해석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해석의 역사는 끝없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진정한 진실은 뭐냐면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직접적이고 단순한 경험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어디를 가도 예를 들면 중력은 지구에 있을 때랑 달나라에 있을 때랑 중력은 달라져요. 근데 그 중력이든 뭐든 드러나고 있다는 이걸 이름이 없어요.
억지로 이름 붙인 게 현존이야. 지금 이렇게 있음이야. 이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가장 직접적인 경험인데.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경험 안 하고 있는 인간이 없고, 하다못해 이 도자기로 만든 이 나무 무정물도 설법한다는 게 뭐냐면, 무정물도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잖아요. 다 이것의 현현이라고. 어떤 것도 여기서 제외되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망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각도. 지금 선풍기바람, 그 다음 차의 맛, 찻잔을 쥐었을 때 온기, 전부 지금 여기 현상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현상들은 머뭇없이 끝없이 변하고 있어요. 근데 머뭇없이 끝없이 변하고 있음을 이렇게 지각하고 자각하고 인식하고 있음, 이것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존재다, 너의 존재다, 사물의 존재다라고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짜배기 존재 속에 각자 그 존재의 존재성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만 평등한 거예요. 무정이든 유정이든, 알미든 모름이든, 있음이든 없음이든, 이 빼도 박도 못하는 이 단 하나의 진실에 의지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내가 성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존재의 본질이, 내 존재, 나라는 본질, 나의 존재의 고갱이가 바로 이거다, 이거. 이건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렇게 알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깨달으려는 노력이 저절로 멈출 때, 그제서야 이미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발견해 본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었구나. 이게 단순한 사실이에요. 뭐 어려워요? 네? 안 어려운데 뭘 그렇게 찾고 구하는 거예요? 찾고 구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찾고 구하는 마음이 쉬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평온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평화를 깨트리는 게 뭐냐면, 뭔가를 얻고 구하려는 바람과 희구, 갈구란 말이에요. 그 갈구들이 그러니까 무명으로 인해서 식이 생기고, 시비연기가 결국 이돌이란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갈구가 생기는 거예요. 만족을 외부의 어떤 대상을 취하거나 버림으로써, 뭘 얻거나 뭘 없애버림으로써 자기 존재의 평온이나 만족을 얻으려는, 그게 식 때문에 행이 나왔거든요. 그 행이 업이란 말이에요. 가르마란 말이에요. 끝없는 행위를 하게 만든다고. 그게 고로 가는, 생사로 가는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그 무명만 깨치면, 무명에서 어리석으면 그 분별이 사라질 것이고, 분별이 사라지면 엉뚱한 덧없는 행위가 사라질 거예요. 행위가 사라지면 뭐가 사라지고, 뭐 십이행제 순간 역관한다는데, 그 별다른 도리가 아니에요. 이러면 또 저 혼자 떠드니까. 네, 조금 10분 일찍 시작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질문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 안 하고 꼭 다물고 있으면요, 우리 생각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걸 언어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자기가 다 이해하고 있다거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해요. 근데 이걸 한번 객관화하려고 말을 한다는 건 객관화하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의 그 카오스 상태의 우리 의식은 막 엉뚱한 게 섞여 있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이걸 규명해 보지 않으면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그냥 흐리멍텅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 끄집어내야 돼요. 제일 좋은 게 자연스러운 대화야. 자연스러운 대화하다 보면, 이 정신 분석학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화하다가 나오는 말 실수.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무의식 속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계속 무의식적으로 이걸 의식하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말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끝없이 소통해야 되냐? 자기 무의식 속에 뭐가 지금 저장되는지, 뭐가 아직 남아있는지 자기 의식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생활을 통해서, 생각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생각은 거짓말합니다. 근데 옆에서 지켜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감정 상태인지 굳이 이야기 들어보지 않아도 옆에 표정, 안색, 제스처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생활하고, 그게 탁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상황이 여의치 못해요. 예.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굳은 뜻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진짜를 원해야 되고 전부를 원해야 됩니다. 제 식으로 말하면 가짜 공부 말고 무슨 감각적인 어떤 만족을 구하거나 자기의 어떤 심리적 문제를 치유하는 수준은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부가 아니야. 마음 공부의 본령이 아니에요, 그건. 그거보다 훨씬 광대해요. 왜 그러면 진짜 공부, 전부인 공부를 안 하냐? 그건 자아의 눈에는 너무 무의미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할 일이 많아요, 이거.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단 한순간도 이 공부 이외의 것을 할 재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 공부를 못 해. 24시간 365일 평생 공부해야 돼. 자나깨나. 그러지 않고서는 이 공부를 해낼 재간이 없어요. 결국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은 진짜 이 공부, 깨친 뒤에 이 공부를 말하자면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삶 자체가 수행이 돼야 돼. 밥 먹고, 옷 입고, 화장실 가고, 모든 거, 대화하고, 가족들 간에 하는 거, 전부 수행이 돼. 거기서 자기 공부가 낱낱이 드러나요. 전부 그게 수행이 된다.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떤 특정 행위만 할 때만 수행이다. 수행이 따라 있고 자기 생활이 따라 있다. 아직 그 사람은 이 공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눈 떠서 그 다음에 쿨쿨 잠드는 순간까지 전체가 공부 하나로 다 엮어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30년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전생애를 걸어야 된다요. 전생애를. 전생애를 걸어서 그냥 근데 이게 아무런 티가 안 나요. 그래서 못 견디는 거야. 사람들은 티가 나기를 바라는데 전혀 티가 안 납니다.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이나 평생을 걸고 공부한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게 본질적인 측면이에요. 그게 진짜 이 공부에 발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끝없이 뭔가를 행위를 함으로써 뭔가 성취하고 보람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한 이 공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너무 허탈해. 너무 맥이 빠져. 너무 기운이 안 나. 왜 그러냐? 행위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심심하지 않게 뭔가 좀 나한테 무슨 어떤 즐길 거리를 달라는데 이건 즐길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수도자 같은 생활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이 공부에 가까이 갈수록 그런 생활밖에 할 수 없어. 단순하고 담백한 생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가능한 한. 왜냐면 유별난 행동을 하면 공부에 방해가 돼요. 뭔가 따로 있다고 해서 여기니까 자꾸 유별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짓이 어디 있어요? 맨날 똑같은데. 그러니까 쉬고. 그냥 덤덤한 거예요. 덤덤한 거예요. 덤덤한 거. 그게 공부의 궁극의 경지예요. 덤덤한 거. 그걸 사람들은 못 참아요. 그게 튀어나간다니까. 차 드십시오. 지금 그러니까 특별히 애를 쓰지 않아도 우리는 자꾸 알아차림 수행이다 그런데 알아차림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에 개합되는 수밖에 없어. 지금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주변, 이건 이제 이름을 억지로 붙이면 눈앞의 공간. 제가 이런 표현도 썼어요. 의식 공간이다. 의식인 공간, 공간인 의식이다. 그냥 이게 의식이다, 이게. 이름이 의식인 거예요. 이게 마음이다. 이게 도다. 똑같은 소리예요. 이게 알아차림 그 자체예요. 예? 저 찻소리.
우리는 절대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잡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아차린 그 자체야. 그러니까 왜 이 의도적인 수행을 억지로 하지 말라냐면 그 의도적인 수행이 본래 있는 이 선정과 이 알아차림을 가린다니까. 의도를 내면 낼수록. 그래서 오히려 쉬고 쉬고 오히려 그 속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하고 이것하고 둘이 없이 이것이 자기고 자기가 이것이어야 돼. 그러면 자나깨나 이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금강 같은 선정이라고. 깨어짐이 없는 선정이라고. 일체가 그냥 이 속의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성취하려는 건 제발 진짜 좀 철저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어떤 상태, 어떤 의식의 상태, 의식의 경지란 건 누군가에 의해서 의식되어야만 돼요. 예? 내가 그것인 경지는 특별한 맛이 없어요. 특별한 느낌이나 특별한 알의 내용이 있다면 그건 분리된 거야. 주객관, 이분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건 끊임없이 변해요. 변하는 건 선정일 리가 없어. 선정은 변함없는 거고, 변함없는 것이란 건 어떤 일종한 감각의 내용이거나 의식,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니에요. 감각 그 자체, 감각의 본질 그 자체, 의식의 본질 그 자체여야 돼. 그게 뭐냐? 늘 덤덤한 이거예요. 이 경험이 그냥 그저 있음이야. 그리고 그냥 나라는 느낌이야. 나의 신체 감각 존재의 느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나라는 느낌이야. 그 느낌은 뭐냐?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야. 그 아무 느낌이 없는 것은 어떻게 느낄 수 있냐? 모든 느낌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그걸 모든 느낌의 본질이 텅 비어 있음을 보라. 색즉 시공, 수즉 시공, 상즉 시공, 행즉 시공, 식즉 시공. 그 공체험이라고 말하는 게 이 체험인 거예요. 그 공체험은 뭐냐? 맨날 하고 있는 이 체험이라. 이거 아닌 체험을 해야지 무슨 다른 체험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정의 여러 가지 경지나 의식의 여러 가지 상태는 이 기본 베이스, 변함없는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난다고요. 흰 도화지가 있기 때문에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색깔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빨간색이면 빨간색은 드러나지도 않아야지. 바탕이 빨간데.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을 통해서 변화하지 않는 것을 문득 자각해야 돼요. 그래서 뭘 일으켜보라, 마음에 뭘 그려보라 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 마음껏 그런 허상들이 변화가 마음껏 이렇게 등장할 수 있는 이 공간 자체에 대한 감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여기서 떠오르는 대상처럼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까지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나도 대상이다는 사실을 깨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알 자도 알 것도 아는 일도 없다. 그게 반야신경의 무아니비설신의 무색성형 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식계 그 무자 돌림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 아니비설신이라는 게 어딨냐 이거예요. 이것만 있지. 우리는 이게 눈입니다. 이게 귀입니다. 우린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근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게 보고 이게 듣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꿈에서 뭘로 봤냐 이거예요. 꿈에서 뭘로 들었냐. 꿈에 보이는 대상이 없는데도 눈 감고 있었는데 분명히 봤다 이거예요. 그럼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소리가 들었어. 그럼 귀로 들은 게 아니야. 냄새 맡았어. 코로 맡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무한히 비설신이에요. 우리는 이걸로 본다라는 그 개념, 지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이 보고 그 다음에 보이는 건 뭐냐 이거예요. 보이는 거. 내가 뭘 본다고 하지만 나조차 보이는 걸 어쩌냐 이거예요. 예? 모든 대상을 보는 자는 볼 수가 없다. 예? 그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뭐냐? 이렇게 본다예요. 이렇게 본다는 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됐어. 또 볼 게 없어. 이렇게 들으면 됐지. 들어야 될 거 없어. 알 거 없어요. 그러니까 대상도 없다 이거예요. 대상도 그냥 경험의 내용물이고 그 다음에 주체, 객체 사이에서 모든 인식작용 그 자체도 허망하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없냐? 꿈은 계속 꾸어지고 현실은 맨날 이렇게 변화하는데 근데 모든 변화하는 현실이 지혜로운 자는 즉각 알아차려 이거예요. 이게 무상하구나. 여기에 집착하면 고구나. 왜 무상하냐? 고정된 실체가 없어. 작용할 뿐이야. 꿈처럼 환상처럼 작용해. 근데 그것을 작용하는 자는 없어.
그것이 작용되는 실체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놀라운 점이 뭐냐. 우리는 존재는 유 아니면 무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그게 중도의 성취예요. 진공묘유고. 진공묘유란 건 뭐냐면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한다. 실체는 없지만 작용해. 이걸 좀 쉽게 말로 하면은 어떤 고정된 실체 없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 움직임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결국 내가 자아가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믿고 있는 건 뭡니까? 눈 뜬 이후부터 거의 끊어짐 없이 지각되고 있는 우리 신체 감각과 자기의 어떤 의식의 내용물이 마치 폭류처럼 폭포수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이 계속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이완하라 쉬어라. 생각과 생각 사이에 틈을 봐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에 뭐가 생각의 내용물이 아닌 어떤 덩어리가 아닌 내용물이 아닌 텅 빈 공간 같은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처음 한번 훑긴 사이라도 한번 느껴봐라 이거예요. 그것만이 의식의 내용물에서 자유로운 본래 청정한 새롭게 태어난 적이 없는 그것은 이름이 없지만 모든 이름 뭐 하나님이다 의식이다 절대다 부처다 생명이다 마음이다 하는 이름으로 가리키려는 게 그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것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거예요. 이 속에 이것으로서 이것을 감지하면서 있다는 느낌 그게 이거예요. 예. 특별한 무슨 수행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초심자들 막 헐떡거리면서 찾는 사람은 이걸 납득 못하냐면 이 자연스러운 감각을 가리고 있는 너무 많은 생각들 너무 많은 어리석음들 그 생각이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고 귀신 도깨비를 만들어낸다고. 근데 우리 생각은 그렇게 믿어요. 아니야 내 생각이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믿는 사람 없어요. 그건 거짓말쟁이들이나 그래. 거짓으로만 그러지 존재 자아는 뭐냐면 무조건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 생각의 내용이 옳건 틀리건 무조건 내 생각이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옳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려낸 모든 세상도 반드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생각되어져. 그게 망상의 그 사슬인데 보이지도 않고 실체도 없는 망상의 사슬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묶어버리고 있어요. 그게 구속이라고. 그래서 깨달음이다, 뭐 선의 가르침이다 뭐냐면 실제로 없는 망상의 사슬을 망상의 망치로 때려부신 거예요. 가상의 사슬을 가상의 망치로. 그래서 법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망상이기 때문에 가르침을 줘서 그 가르침 없었는데 환상을 환상으로 치유했기 때문에 실제로 법이랄 게 없어. 아무것도 부여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호련히 완전히 깨치고 오면 자기 하나만 딱 남아있더라. 이 궁극의 경험 하나만 남아있더라 이거예요. 여기에 뭐 하고 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차 좀 드십시오.
제가 스스로 이 공부 모임을 하면서도 약간 힘 빠질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쓸데없는 짓을 이렇게 하고 있어도 될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거 쓸데없는 짓을. 이것은 본인이 직접 깨우치기 전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뭐 이렇게 말하고 진짜 제가 피나게 울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을 때가 많아요. 무슨 소용이 있겠나. 손님 안 계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아니에요. 저도 회사에도 못 가잖아요. 누구나 다 진짜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왜냐면 이것은 완전하게 드러나 있는 일이에요. 완전하게 드러나 있어요. 다만 그 사실을 본인이 못 깨달을 뿐이지 완전히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따따붙다 떠들 이유가 없어요. 아니 저희가 살면서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도 그것이 이것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당연히. 왜냐면 이것을 이 진실을, 이 깨달음을 놓치는 유일한 이유는 이 깨달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정의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조금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내는 건 뭐냐면 그렇게 덧없는 것들만 탐내. 얻기 어려운 것만 탐내. 그래야지만이 남들은 못 가진 걸 자기만 가졌거나 자기만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을 사람들은 소중하게 여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적인 우화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흔하게 오히려 감추지 말고 드러내면 인간들은 결코 못 찾는다. 인간들의 탐욕은 항상 숨겨져 있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절대 찾지 못할 거다. 이게 역설이에요. 신비예요. 제가 또 저런 질문하네. 아르마리로 하는지 체험되어 있는지. 참나, 아유. 참 답답하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생각이 헷갈리게 만든다는 사실은, 생각을 치워봐요. 그냥 차가운 거 뜨거운 거 만지면 확실하잖아요. 차가우면 찬 줄 알고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알잖아요. 이게 아르마리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체험 아니에요? 근데 차고 뜨거운 거 만지기 전에 차지도 않고 뜨거운지도 아는 거, 그것도 체험 아니에요? 예? 아유, 정말 생각 중독이야. 너무 심해. 예? 우리는 자꾸 가상의 세계를 살려고 해. 실제 세계를 안 살고. 실제 세계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는 건 뭡니까? 감각 세계 아니야. 감각 세계.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식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서 언어로 차갑다, 뜨겁다. 근데 이게 여기 언어를 떼고 이게 직접적인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갑습니다. 설명해 주지 말고 손에다 직접 지어준다고.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한테도 똑같이 그래야 돼. 자기한테도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게 생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거. 그래서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대상이 아니다. 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봐요. 이게 아르마리인가? 체험인가? 이거는 뭐냐? 이건 분별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자꾸 체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 이 체험일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하니까 그러죠.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상대적인 체험이 뜨겁고 차갑고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부화가 날라고 그러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어떤 대상을 쫓으려는 그 마음이 강화돼서 그 노력이 막 열심히 추구해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 열심히 추구하다 얻는 듯 한 사람들도 결국 뭐냐면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지쳐서 나가 떨어져서
탁 멈췄을 때 본래 그 자리에 있었던 거를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리를 찾아서 지구를 막 걷고 있는 도보 여행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언젠가 어딘가에 반드시 진리가 있을 거라고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수십 년 헤매다가 지쳐서 무릎이 꺾여서 딱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을 때 자기는 언제나 두 발바닥 위에 있었던 사실. 티벳의 고원에 갔을 때도 내 두 발 위에 서 있었고, 저 뭐 일본의 선원에 가서 가부좌 틀고 있을 때도 항상 내 두 발이 딛고 있는 그 자리에 있었고, 내 집에 있어도 난 언제나 내 발 위에 있었다 이거. 내 발 위에. 어딜 가든 내 발 위다고. 그 대상 바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뭐냐면 어디나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 서 있는 곳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자기를 회복하면, 네? 그러면 모든 것이, 서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진실하다. 언제나 진실이었다. 다른 건 없었다 이거예요. 제 표현이 좀 불분명한가요? 제 설명이 비논리적인가? 이 체험이라고 하면 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체험을 왜 모르냐? 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 느낌을 왜 모르냐 이게. 네? 이건 특별한 느낌이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구도자들이 저는 그랬어요. 합불사했던 거야. 이게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다는 말이 뭐냐면 불을 가지고 불을 찾는다. 물속에서 물 찾는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체험이 뭐냐? 차고 뜨거운 줄을 아는 이 근본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근본 경험, 텅 빈 깨끗한 청정한 그냥 경험의 당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경험의 내용물이 이 위에 인연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라. 근데 예를 들면 이 소리라는 경험, 이거 체험하는 거잖아요. 체험. 이 소리라는 딱딱딱이라는 체험 뭐냐? 딱딱딱 소리가 없는 이 침묵 같은 체험 속에 이게 없으면 소리는 절대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소리는 인연따라 나타나더라도 이 소리를 체험하는 소리의 당체는 이 소리란 경계에 따라 오지도 않고 소리는 딱 하고 순간 나타나서 사라지지만 이 소리의 당체는 소리 따라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게 한 손바닥 소리의 답이란 말이야.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어라. 그러면 우리는 소리란 말에 속아서 한 손바닥 소리가 없는데 그래. 이게 소리인데. 딱딱딱이 뭐냐? 이 소리라고. 그게 소리의 당체라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의 당체. 뭐 빨갛고 파랗다 할 때 빨갛지도 않고 파랗지도 않은 게 뭐냐? 빨갛고 파랗고가 나타나는 바로 그 자리란 말이야. 아무리 황홀한 무아의 상태나 아무리 저 괴로운 지옥 같은 경험의 상태나 똑같은 이 경험의 당시는 똑같단 말이야. 행불행, 고와 고 아닌 고락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고락 정도. 예? 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닌 이 자리. 예? 이거는 더 이상 가까이 갈래야 갈 수 없고 더 많이 얻을래야 얻을 수가 없어요. 왜? 바로 나기 때문에. 바로 이것뿐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게 있어야지 증감이 있고 변화가 있지만 다른 게 없단 말이야. 유일무이 절대. 근데도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한들 이게 생각이 되어지냐. 이것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예? 전부 허망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신기루를 그리고 있는 거고 아무리 체험한다 한들 이 체험 아닌 게 있냐 이거예요.
왜 자기를 그렇게 못 믿을까, 사람들은? 엉뚱한 걸 자기로 여기니까 못 믿는 거야. 존재를 신뢰해야지. 그 안개 같고 물거품 같은 그놈의 생각과 느낌을 그렇게 믿다니. 거기 집착하니까 괴롭지, 혼란스럽지, 오락가락하지. 근데 봐요. 아무리 혼란스러운 감정이 일어나도 그건 일시적이고 결국 사라진다는 걸 평생 경험해 왔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속냐 이거예요. 비유하자면 봐요. 올 한 해, 올 여름에 얼마나 많은 기후 변화가 있었어요. 예?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어제도 사천에서 돌아오는데 분명히 터널 들어갈 때는 맑았거든요. 터널 팍 나오니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쏟아졌어. 그럴 때나 천둥 번개 칠 때나 어둡거나 껌껌하거나 그 텅 빈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텅 빈 공간. 거기엔 뭐가 비가 오든 비가 와도 젖지 않아요. 번개가 아무리 쳐서 뭐 캘리포니아는 산불 났다고 하지만 여긴 타지도 않아. 우리 의식이란 허공도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온갖 감정 여기서 경험되잖아요. 그 경험의 본질이 괴로움이라면 괴로움이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슬픔이란 슬픔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 실체 없는 것이 인연따라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경험되고 그냥 지나간다고. 날씨처럼. 언제 그러냐는데 다시 맑아지고 여전히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변화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벌써 인생 좀 사신 분은 몇 번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간다. 예? 이거 집착할 게 못 된다. 진짜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깨우침이 와야지. 왜 자꾸 거기에 끄달려가지고 일희일비하냐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핏대 올려서 얘기하는 저를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거 우스꽝스러운 짓이야. 무슨 광대짓도 이런 광대짓이 어딨냐 이게. 얘기할 거 없는 걸 얘기한다고 몇 년씩이나 떠들고 앉아 있으니 얘기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는 엄연하고 당연한 진실을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이런 말 때문에 이 당연한 진실을 혹시나 또 오해하거나 놓칠까봐 그래 걱정된다요 말이야. 다른 차를 좀 낼까요? 아니 먼 길을 오셨으면 뭐 그냥 차 마시러 오신 거예요? 왜 그냥 멍하니 앉아 계세요? 뭐 할 말이 없으세요? 궁금한 것들이 있었다가 그런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광대가 고수를 잘 만나야 돼요. 대화는 쿵짝이 맞아야지 대화가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일방적인 설교지. 근데 저는 이제까지 설교를 너무 많이 해온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우리 이 영상 녹화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극히 사적인 것도 막 녹화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자료가 부족해요. 이런 마음 공부의 세세하고 미묘한 내용을 그 과거에 공부했던 사람들이 자료를 많이 남기지 못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한자, 그러니까 한 100년 전만 해도 조선 말만 하더라도 한글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 한글로도 어려운데 한문으로, 그 당시에 녹음기가 있었겠습니까? 비디오 카메라가 있었겠어요. 결국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이 어떤 정보,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려면 문자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데, 한자는 시로서는 좋은 글자야. 함축적이고 암시적이기 때문에. 근데 산문 구술로서는 이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시제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 시제도 없고, 아주 미묘한 내용을 전달하기엔 너무 암시적이고 함축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상하게 되고 허상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한문으로 어록을 남긴 것들, 그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겪었을 공부 여정의 변화를 다 못하니까 중요한 사건 위주로 기록하다 보니까 너무 암시적이고 파편적인 기록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한글로서 이제, 그래서 지금 뭐 경봉선사나 그나마 자료를 풍부하게 남긴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직접 글을 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근데 그걸로도 부족해. 왜냐하면 공부인간의 내밀한 대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수도하다가 나름대로의 견성체험을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공부를 점검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어록에서는 시자가 들었거나 아니면 기록에 남는 사건에 대한 골자만 있고, 그거에 대한 진짜 객관적이고 타당한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유용한 시대가 뭐냐면 지금 녹화가 가능해. 그래서 이걸 전부 녹화하려고 해요. 전부. 제 평생의 공부를, 그래서 1대1이든 내밀한 대화든 집단이든 전부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카이브처럼 디지털화 돼가지고 진짜 나중에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저 모든 자료를 전부 유튜브에 올려놔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튜브 올리는 사람이 그걸 다운받지 못하게 제약 걸어놓지 않은 한 얼마든지 다운받을 수 있어요. 아무나. 근데 저희는 다 열어놨어요. 다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할 마음만 있으면 다운받아가지고, 저희가 못해요. 왜냐면 저희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짓거렸기 때문에. 근데 그걸 주제별로 어떤 내용별로 요약하면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광대는 고수를 잘 만나야 된다는 소리가 뭐냐면, 그래야지 뭔가 유의미한 대화가 남는 거야. 그래야지만 이런 걸 통해서 아직 이 공부기를 가지 못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비슷한 지경에 간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함이라. 누구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뭐 상품을 판매하듯이 그런 짓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개인성 때문에 창피하고 그러니까 공개를 못 한다고. 저는 안 창피한 줄 아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누구든지 접근 가능한 열려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요. 저도 생고생했어요. 제가 진짜 의심이 많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래오래 헤맸던 거예요. 내 의심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단 한 걸음도 공부길이 안 나아졌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겪었던 그 이야기를 차 마시면서 밤새워 얘기해도 모자라요. 몇 년을 얘기해도. 왜냐면 제 몇십 년 공부를 차짜리 몇 시간에서 다 전달할 수 없고, 왜냐하면 그 기억을 소환해 줄 수 있는 인연을 누군가 제시해 줘야 돼. 그러면 그 인연 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팔만대장경을 12부 교설이라고 하는 게, 12부가 뭐냐면 12가지 이야기 방식이야. 거기 보면 자설, 스스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누구의 질문에 의해서 나온 거 있고, 그래서 12가지 종류의 경전이 있는 거예요. 예. 누가 와서 질문하면 그 질문에서 그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혼자 떠들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떠들 이유가 없는데. 응? 그러니까 누군가 인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수보리가 와서 수보리가 왜 질문했냐. 수보리가 해공제일인데 몰라서 질문했겠냐. 이거 인연 짓기 위함이다. 다 그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놓는 거예요. 응? 안 그러면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아요. 진리를 오랫동안 후세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야기 형식을 취해야 돼. 그러니까 혼자 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신화 전설이 봐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직까지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게 뭐냐면 그 어떤 인간과 세상의 본질을 가상의 인물, 그 스토리, 기승전결 있는 이야기 구조로 남겼기 때문에 계속 회자가 되는 거예요. 경전도 똑같은 거예요. 경전도 보면 시, 공간, 등장인물,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형식을 취해야 돼. 응? 그래서 어느 날 언제 누구와 어떻게 대화를 나눴다. 그나마 그걸 자료를 남긴 사람이 20세기 들어와서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정강 스님이 테이프로 많이 남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마 참선하시는 화두 참선하신 분들 가운데 그 테이프 의지해서 공부하시는 분 되게 많을 거예요. 응? 매일 아침마다 녹음해 놓고 그렇게 자료를 남기는 거예요. 더 세밀한 자료가 남아있어요. 더 세밀한 자료가. 그러니까 가끔 이제 저희도 우연히 만나서 대화하시는 분들 같은 게 녹음 안 남겨놓으면 조금 아쉬울 때가 많아. 참, 그때 대화 내용이 참 좋았는데, 그때는 상황도, 왜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녹음기 녹화 장치 있으면 짐짓 이런다고. 그게 그렇게 소극적으로 된다고요. 그 다큐멘터리 찍을 때 보면 감독들이 어디 수도원에 가서 위대한 친구가 찍을 때 다짜고짜 카메라를 들이댄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이제 친해진데 시간을 보냈다나 그러고 나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되고 인연을 오래 맺어야 되냐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어색하고 그런 게 내가 내고 네가 니고 그게 소멸되기까지 그게 녹아서 진짜 이렇게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래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100마디 말보다 처음 딱 봤을 때 이 첫인상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다 결정돼. 그게 인연의 소치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진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공부 이 자리에서 그냥 우리는 본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모양을 쫓으면 너와 남이 있지만 이 자리 본연에 보면 내가 어디 있고 네가 어디 있어. 다 이 자리에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타가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거 내 거가 없는 사이라고. 근데 인간이란 동물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한 잔씩 하시고. 제가 그 말씀 예. 이제 낮에 릴라 선생님 하시는 강의를 잠깐 듣고 왔는데 예. 릴라 선생님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에 뭘 하셨냐 예. 이렇게 그 앞에 앉은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용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궁금한 게 없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사실 딱히 뭐 그렇게 궁금한 게 있어도 참 꺼려지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저 방에 들어서게 되냐는 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텐데 뭐 얘기 또 하시다가 또 엘베르토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또 물어볼 거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딱히 물어볼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요. 그런 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하기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봐라고 해놓고 물어보면 버럭 소리나 지르고 성질나 부른다고. 그게 제가 그 아직 여물지 못해서 그러고요. 그렇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 파파는 뭐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데 문제는 이게 생각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평소 생각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해져 버리는 거죠. 이상생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래 이거야 이러다가도 그러니까 평상시엔 그냥 묻혀지나 살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걸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것이란 거하고 내가 생각 속에 있는 거라고 이걸 자기가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것은 이것이라 할 게 없어요. 생각 속에 들어가 있어도 이것이라는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근데 생각만 그런 거야. 내가 생각 속에 들어가면 왜냐면 그게 뭐냐면 내가 통제를 하고 싶은데 통제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럼 우리는 이렇게 통제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통제할 생각을 포기하면 그게 통제된 거야. 그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포기하는 거예요. 우린 거꾸로 내가 만약에 이 사실을 충분히 알게 되면 그러니까 얘기해보라는 이유가 그게 무의식 속에 있다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안 그래요. 그냥 될 일은 되는 거고 안 될 일은 안 되는. 그게 불수자성수연성. 평소 생각은 이제 그렇게 안 가지고 있거든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인간은 똑같아요. 봐요. 결국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아는 것 같은데도 괴롭습니다. 그 소리 아니에요? 괴로운 건 없는데. 아, 불편합니다. 좀 낮춰줄까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맞아요. 이것뿐이면 문제가 없어요. 이것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이것뿐이라는 게 이제 이게 약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아직 생각 수준일 뿐이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래 이거 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생활 속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 가족 생활, 뭐 감정이라는 거 그거 보면 여전하구나 또 그런 판단 분별이 일어난다고. 그건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저는 그거 안 겪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지. 거기에 멈춰 있지 않는 거지. 그 괴로움이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왜 불편하지? 왜 여전히 괴롭지? 그러면서 자기의 그 실수를 돌아온 거예요. 여전히 나는 뭔가를 원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 원하는 마음의 원흉이라는 생각을 절대 못 해요. 그걸 깨치라고 하는 거야. 생활이 고통이라는 건 뭐냐면 그 바람이 바로 고통이지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바로 고통이라고. 그런 바람이 바로 고통 그 자체라고. 그냥 그 바람 없이 그냥 있는 사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눈앞에 허공이라고 칩시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허공의 입장에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근데 이 허공의 입장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익숙한 이 입장에 가면 모든 게 문제가 돼요. 일상생활 24시간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돼요. 무슨 뭐 귀에다 꽂고 점점 바보가 되는 것 같아서 더 바보가 돼야 된다고 몇 번을 말해요. 네? 그러니까 방망이를 맞아야 된다니까. 방망이를 맞아서 완전히 박살이 나야 된다고요. 자기 망상에. 자기 의심을 조복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와서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개무시를 당하고. 응? 그래야지 자기가 얼마나 자아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현실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자기하고 현실이 떨어지는데 그게 되겠어요? 네. 그게 아니라니까. 현실이란 말이 뭐냐? 진실이 드러났다 이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현실 이대로가 도라니까. 현실 이대로가 도예요. 네. 근데 그러면 와 그건 너무 수능주의고 운명주의 아니냐? 아니에요. 이 현실 바로 내가 바로 현실 그 자체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현실을 창조할 수 있어. 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훨씬 내가 바로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의 입장에서 뭐라고 할까? 사심이 없이 행동한단 말이에요. 사심이 없이. 그걸 이제 대승불교 보살행위라고 하는, 보살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위한다고. 근데 거기서 보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데올로기라든지 어떤 특정 종파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정한 어떤 정해진 기준이 없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어떤 외부의 기준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맞닥뜨리는 이게 현실 전부예요. 지금 이 현실 말고 무슨 가상의 추상의 현실이 있어요. 이데올로기가 만든 이념이 만든 그런 현실 말고 왜곡된 시선 때문에 보이는 왜곡된 현실 말고 지금 눈앞에 생각할 필요 없이 딱 맞닿아 있는 이 현실. 여기만 실제예요. 여기서 우리는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합니다. 이게 신구의 삼업이에요. 이걸로 우리는 행동해요. 여기서 나를, 나의, 내가, 나만, 이거 없이. 아니, 이것까지 포함해서도 여기에 제한되지 않고, 여기에만 구속되지 않은 채로, 열린 채로, 그러니까 그게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타인의 감정을, 그래서 반드시 이건 혼자 공부하면 그건 마치 이런 거야. 태권도 배우겠다는 사람이 혼자 책 보면서 비디오 보면서 혼자 품새익혀서 혼자 발차기하니까 잘한다고 그래. 한 번도 스파링 안 해본. 그래서 반드시 현실 속에서 사람 속에서 공부하라고 해요. 겪어보면은요 이 공부가 아무짝에 힘이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느낍니다. 산속에서 수십 년 공부해도 당장 내려서 마누라 예를 들면 남편이나 아내하고 같이 배우자끼리 해보세요. 10년 공부 돌아가면 금방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혼자 공부하는 건 쓸모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가족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해보시라 이거예요. 관계 속에서 업무 속에서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거 다 피해서 하면 그거 무슨 공부예요? 그건 진짜 그림자 스파링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을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쪼잔한 자기 심정을 그대로 봐라. 이게. 처음엔 외면하고 싶고 자기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공격하고 싶고 복수해주고 싶고 내가 느낀 감정 보고 되돌리고 싶은 감정 없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범부중생이야.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부정하고 싶으면 나한테 아직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지만이 거기서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부정하는 건 뭐냐? 또 저항하는 거야. 반항하는 거라고. 그래서 네 꼬라지를 알라 이거예요. 공부는 딴 게 아니라 네 꼬라지를 알라. 그러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그 남과 그 관계 속에서 이 역동적인 속에서
자기 마음은 보십시오. 우리는 마음이란 게 따로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인연 조건 생기라고. 그런 조건과 인연 상황에서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마다 어떤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 게 그게 개성이야. 그게 그 사람의 조건하고. 그런 게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한테 불편하다면 그 조건하는 왜곡됐거나 인연에 맞지 않는 자기가 어떤 허상을 이게 나는 이래야 돼, 세상은 이래야 돼, 이게 옳아라는 걸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다른 사람과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기 자신 내면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자기가 봐야 돼. 그러니까 결국 공부는 자기 꼬라지, 자기가 무슨 실수를 하는 건지 깨우치면서 그 집착에서 노연하는 거예요. 얻을 건 없어요. 이미 진리라니까. 이미 다 완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어. 네? 할 것 없는 가운데에서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할 건 없어. 오직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동안 진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나의 이 자아라고 하는 이 심리적인 방어물, 이 장애물들 치워내는 거예요. 네? 이거 치워내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전히 특정 상황, 특정 관계 속에서 이 조그만 나, 이기적인 나로 돌아가려는 그런 것들이 주변 인간관계나 생활에서 불만을 일으키는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거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무슨 추상적으로 이것이다, 뭐 깨달음이다. 헛소리 그만들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 지금 이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라고. 그러니까 도는 내가 하고 말고 하기 전에 이미 완성돼 있어요. 이게 원만구족이라는 말의 진실한 의미예요. 여기서 그 도를 장애하는 유일한 장애물이 뭐냐? 바로 나 자신 아니냐 이게. 나라고 하는 어떤 욕망 덩어리, 이 번뇌망성 덩어리,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거 깨우치는 게 공부지.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정말 이거밖에 없네. 이것뿐이네. 다른 거 없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이거. 여전히 뭔가 여기에 저항하거나 뭘 더 바라거나 끌어당기고 밀어붙이는 그 마음의 움직임, 그 갈등, 그 번뇌, 거기서 자기를 이제 구제해 나가는 거예요. 이 올바른 깨달음, 이 깨달음의 조명, 이 빛을 통해서 자신의 어두운 구석, 자신의 그늘을 이제 비춰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외면했고 부정해왔던 자신의 내면의 어두운 부분들을 하나하나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아탐구, 진리탐구,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란 말이에요. 제가 좀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도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럼 맞는 모양인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너무 쑥스러워서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조금 이렇게 공부해 보면 거의 뭐 사람들의 이 공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오해, 그런 것들은 대동소이해요. 아까 어떤 분 했던 질문처럼. 우리가 이걸 깨쳐야 된다, 이거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걸 알고 이걸 깨쳤으면 그거 빨리 버려야 돼요. 그게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걸 실제로 안 거냐, 체험으로 안 거냐, 아르마리로 안 거냐, 이따위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알았다는 소견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뭘 알았다는 소견이 있어서 그래요. 그 소견은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소견이 있는 한 괴롭기 때문에. 내가 안 것 같은데, 내가 뭘 안 걸 내가 깨우친 것 같은데 여전히 괴로운 거 보니까 난 제대로 깨우치지 못했다는 내면의 의심이 일어난다고. 그게 뭐냐면 내가 깨우쳤다는 생각 때문에 인연 따라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라고 하는 거야. 깨닫고 나면 깨달음의 흔적을 뒷자치를 지우시오. 경봉 스님한테 하남 스님이 그랬다든가 그랬어요. 자기가 깨친 다음에 뒷공부를 보니까 부디 뒷자치를 지우시오. 그 자취를 남기면 안 돼. 깨달았던 소견이 있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심도 있게, 그러니까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심도 있게 이렇게, 그게 탁마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진짜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자기가 겪었던 경험을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탁마.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고 부정할 수도 있고 오해가 쌓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밀한 이야기를 해봐야 돼.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하고 있는 실수를 자기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이론적인 얘기나 앞서가는 얘기는 오히려 군더더기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대화에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활짝 열려야 돼요. 활짝 열리고 충분히 알아가야 돼. 저는 그래요. 저는 되게 느린 사람이에요. 되게 느린데 성격은 아주 급해. 아주 오래 걸려요. 왜냐면 아주 의심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공부하는 사람인가 진짠가 한번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 실수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한참 공부할 때는 제가 진지한 구도자라고 저를 생각했었어요. 저 자신을. 그런 자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사람들은 다 그러지.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막 이제 마치 멧돼지가 자유롭게 산에서 뛰어놀던 멧돼지가 덫에 걸렸어. 덫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상체기가 되도록 그 우리에다가 몸을 쳐박는 꼴이야. 우리 자아라는 게 문득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도 여전히 그 야생의 습성이 안 사라진 거예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고 자기 욕망이 추구하는 대상을 쫓고 싶은 그것 때문에 좌충우돌해요. 그게 혼란 상태예요. 그 혼란 상태에서 그러다 보면은 어리석은 실수를 하게 돼요. 공부를 그제서야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그 한참 뒤에 지나서. 자기는 진짜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전히 자아의 욕망, 진리를 소유하고 싶었고 진리를 성취한 사람,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지 진짜 그것과 하나 될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던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견딜 수 없고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괴로운 사실이었지만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 그러한 인간이다. 이 깨달음이 주는 진정한 깨달음이 주는 효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종교적으로 하심이다, 겸손이다 라는 걸 깨우치게 해줘요. 이 진리라는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에 비하면 자아의 욕망이란 건 진짜 너절한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논리적으로 학자들의 논문처럼 기승전결 서론본론 결론을 갖춰가지고 쭉 분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이 사실 전체가 이것이 전체성이기 때문에 이것의 총체적인 것을 이 진실의 총체적인 면에 대해서 안목이 열려야 되는데 처음엔 부분적이야, 부분적. 그 예전에 그 코끼리 우화 있잖아요. 소경들이 코끼리를 주물렀다는 그 우화처럼 부분적으로 보고 그 부분을 가지고 잘못 확대 해석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건 초창기엔 다 그렇게 실수예요. 왜냐면 그렇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오랜 세월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그 탕마 자기 스스로 탐구해보고 그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간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도를 받다 보면은 자기의 협소했고 이렇게 한정되었던 시야가 이렇게 넓어지는 그게 이제 공부 이후에 공부가 깊어진다, 안목이 넓어진다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가려진 구석 없이 완전하게 그걸 이제 저는 어떻게 표현하면 모든 의심에 탑하다.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 그게 뭐냐면 불경에서 말하는 명지를 획득했다. 밝은 지혜가 얻었던 이거예요. 밝은 지혜라는 무엇을 얻은 게 아니라 나를 가리고 있었던 나의 어리석은 무명이 사라졌을 뿐이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에 대한 당연한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상할 게 없고 하나도 특별할 게 없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점이 뭐냐면 말로 설명하기는 극히 어렵다. 말로 설명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다. 옛사람들이 그랬고 모든 사람이 그랬듯이 여기에 도달해 보고 나니까 기존에 자기가 이것은 어떻고 저떻고 했던 건 전부 거짓말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말로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걸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그 어떻게든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존의 상식과 기존의 구조를 가지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엔 다 오해예요. 근데 한참 얘기를 듣다 보면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게 실은 내가 알고 있는 저 개념하고 다른 어떤 것을 가리키기 위한 그냥 방편의 말이구나라고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말보다 그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그 상황이나 또는 그 사람이 그 말로 가리키려는 아직까지는 자기가 명확하지 않은 무엇에 대한 어떤 갈망이나 그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말을 초월해서 그 진실로 가르치는 바가 자기한테 있다는 사실을 자기한테 완전하게 구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무소득이야. 견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체험이고. 예? 그리 돼요. 그러니까 아직 견해가 남아있거나 결국 생각에 휘둘리기 때문에 껄쩍지근한 거야. 불편한 거야. 그럼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지난 주말에 다솔사 갔는데 다솔사 뒤에 봉이람이라고 있어요. 봉이람에 그 임법당 조그만 법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불단 하나 나무로 조각한 불단 하나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 액자가 하나 걸려 있어요. 세 글자 딱 적혀 있어. 그리고 옆에 사진 하나가 이렇게 같이 표구돼가지고 걸려 있는데 그게 하동산 스님 그 초상이 걸려 있고 하동산 스님 친필인데 아마 영인이었을 거예요. 친필인지 모르겠는데 하동산 스님이 수자들한테 줬던 그 좌우명으로 줬던 글자예요.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첫 번째 글자가 감자예요. 견딜 감자. 견뎌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가 참을 인자. 참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가 기다릴 대자. 기다리라. 공부하는 참선 공부하는 수자들한테 감인대라고 많이 써줬대. 견디고 참고 기다리라. 저게 뭔 소린고 그럴 거예요. 단박에 뭔가 화련관통해서 뭔가 공부를 끝장내고 그런 식의 참선 무협지를 많이 읽은 사람들은 그런 말이 시큰둥할 거야. 젊은 혈기가 뻗칠 때는 그럴 건데 공부를 실제로 해보면 그 말이
공부하는 사람한테 명약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법을 어떻게 버리느냐고? 버릴 수 없어요. 그 집착이 저절로 좌절돼요. 그러니까 삶이고 수행이란 게 뭐냐면 삶은 인정사정 없는 스승이라. 진짜 참된 스승은 삶, 자기 자신 그 자체, 자기의 삶이 자기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의 흐름을 믿어라. 눈앞에 이 현실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현실의 내용 말고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진실을 믿으라 이거예요.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매 순간 매 순간 새로운 사건들이 끊임없이 펼쳐지는데 사건의 내용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 왜? 무상하기 때문에, 무아이기 때문에 안 중요해. 재행은 무상이고 재법은 무아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하나도 안 중요해. 내가 뭘 알았다, 몰랐다, 뭘 느꼈다, 못 느꼈다 하나도 안 중요해. 체험했다, 체험 안 했다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이게 중요해.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경험의 내용물에 굴러 들어가서 그것과 짝이 돼서 온갖 현상과 주관 객관으로 짝에서 같이 구르니까 죽겠다 살겠다 못 살겠다 어쩌고 그러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현실이란 말이야. 이게 중요해. 이게 진실한 본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 자리에서, 이 변함없는 자리에서 모든 변화를 관조하라 이게. 응무소주 이 생기시 마라. 맞다. 이게 피안이란 말이에요. 이 차안 이대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모든 게 흘러가고 있어요. 모든 게 흘러가고 있어. 근데 그 흘러감을 지켜보고 있다는 이 사실만은 따라서 흘러가지 않아요. 같이 늘 있어. 변함없이 이 자리에 있다고. 이걸 어찌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건 알겠는데 현실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실이란 게 이것과 따로 떨어져 있는지, 그 현실이란 게 진짜 뭔지, 거기서 겪는 그 고통 속에 온전히 들어가서 고통과 하나로 한번 겪어봐라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깨우쳐야지. 결국은 거기가 공부하는 자리인데, 공부한 자리가 그거 다 없고, 그거 없이 어떤 무균실 같은 그런 데서 공부하려고? 그런 데 없어요. 천하에 어딜 가도 그런 데는 없다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공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이 자리를 끝없이 상기시켜 주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 와중에 공부를 하면서 겪었던 경험들, 실수의 경험이든 또는 그 실수에서 벗어나는 경험이든 다 소중한 경험이에요. 그게 진짜 공부의 내용이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공부의 본질은 뭐냐면, 공부의 본질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말로 제가 입을 뗄 수 없는 이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 각자의 자리. 굳이 말로 하자면 바로 지금 여기 이 투명하고 명백한 진실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체험이고 늘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 지금 체험하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늘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체험하는 게 늘 체험하는 거지. 이것이 각인데, 이 각을 다른 것이 가리도록, 그러니까 미혹해지지 말라고 자꾸 일깨우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 각의 자리는 흐려지는 법이 없어요. 손상받지도 않고 그냥 늘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영화 제목에 그래도 가끔은 하늘을 보자? 그런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못 봤습니다. 교육 영화에 예전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애들 막 자살할 때 전교조에서 나온 책인지 뭔지 제목이 제 기억 속에 그래도 가끔은 하늘을 보자였어요. 참 좋은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막 현실에 이렇게 고개 숙이고 막 업무에 관계 속에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 한 번만이라도 거기 보면 이 생각은 실체가 없는 것인데도 자기 나름의 인력이 있어가지고 강박적인 사고는 뭐냐면 생각이 인연해서 그 다음 생각을 자꾸 또 결과로 계속 그게 멈추지 않는 생각이 강박적인 사고거든요. 그걸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생각이 없는 공간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걸 그래도 가끔 하늘을 보자.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다가도 저 담배 피시는 분들은 옥상에 담배 한 대 피러 나가서 담배 한 대 후 하면서 그 바깥 이렇게 보다가 또는 막 고민 속에 있다가도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잠시 그 생각이 의식의 전경에 있다가 의식의 배경으로 싹 밀려났을 때 생각은 사라졌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게 진리라고. 그게 고통 없는 자리고. 거기서 우리는 잠시 그걸 망각하고 자기 생각 속에 그냥 빠져든 것이지. 그래서 이걸 자꾸 일깨워라. 사띠라고 하는 말도 억념이라는 것도 알아차리는 것도 뭐냐면 이것에 대한 재생이에요. 기억을 재생하는 거라. 그 기억을 놓치지 않는 거라. 그래서 수의하라. 그걸 지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띠의 번역어가 수의, 억념 여러 가지 번역어가 있는데 뜻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거기에 끄달려가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이 자연 그러니까 가끔 하늘을 봐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뭐냐면 감각 아주 단순한 감각으로 돌아가라. 제일 단순한 감각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제일 단순한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나 이것이기 때문에 생각 속에 빠졌을 때 1년만 한 생각만 돌이키면 바로 이 자리라고. 예. 그 회두청산이다. 한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선시에 보면 고개를 돌리면 늘 푸른 산이다. 고개를 돌리면 늘 산은 푸르러 있는 그 산이다. 이 자리다.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만목의 청산이라는 말도 있어요. 눈 가득 푸른 산이다. 전부 이거다 이 소리예요. 청산이란 말은 청산은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걸 청산이라고 해요. 선방에 가면은 벽에다가 팻말을 붙여놔요. 청산 백운 이렇게 붙여놔요. 청산은 뭐냐면 그 절에 사는 사람들은 청산 팻말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 백운은 뭐냐? 이 절에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하는 객스님들. 그 사람은 백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시에서 상징이 청산은 뭐냐면 만목의 청산이다. 흔들림 없는 진실을 가리킬 때 청산인 거예요. 회두 청산이다. 고개 돌리면 그거다 이거예요. 예? 눈앞 가득 그것이고. 그러니까 청산은 얻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청산에 이미 있어. 예? 근데 우리는 청산 속에 있으면서 백운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흘러가는 구름. 우리가 뭉게구름 보면서 어릴 때 그런 상상했잖아요. 저건 뭐 염소 같다, 토끼 같다 그런 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 변함없는 자리에 자신의 본질이 이 변함없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인데 여기서 무상하게 경험되는 특정한 감각, 특정한 생각, 그 다음에 특정한 대상에 자꾸 동일시 그걸 전통적인 영어는 착이라고 그랬어. 착, 달라붙을 착. 달라붙는다 이게. 왜 달라붙냐? 우리는 경험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래요. 이건 너무 재미가 없어. 밋밋해. 그래서 수십 년 못 견딘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런 노릇을 해요. 뭘 자꾸 이론을 만들고 말을 만들고. 그게 참 위험해요. 자꾸 뭘 하려고 그래. 자꾸 그래서 업짓는 자라고 하는 게 업을 지으려고 그래. 업을 지으려고. 그렇다고 해서 행위하지 않는 걸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반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다고. 예를 들면 심장은 뛴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심장은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그렇다고 행위하지 않음도 아니야. 예? 능동과 수동이 어떻게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둘 중에 하나만 할 수가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행위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심 없는 행위. 예? 어떤 인위적인 조작 없는 자연스러운 행위를 하라 해요. 자연스러운 행위. 우리가 숨 막히면 자연스럽게 들숨을 쉬고 충분히 들이마셨으면 자연스럽게 내쉬잖아요. 우리 숨 쉬는 것이 자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가장 알맞게 숨 쉬고 있어요. 제일 우리가 편안한 호흡은 잠들었을 때라. 간없이. 모든 인위적인 의식이 쉬어졌을 때 호흡은 생각이 사라져도 호흡, 심장, 혈액순환, 뭐 음식물 소화는 손톱 자르고 머리카락 자르는 건 저절로 자연스럽게 한다고. 그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라 해요. 그렇게. 인위적이고 특정한 어떤 현상적인 어떤 실체 없는 어떤 자아를 나라고 고집하던 그 꽉 찐 주먹에서 힘을 점점 풀어라. 요번에 명진 스님 그 책, 예전에 스님은 사춘기라고 냈던 책 개정판 제목이 힘 좀 빼고 삽시다. 참 재밌어. 힘 좀 빼라니까. 결국에는 도의 성취도 마찬가지고 도를 깨달아야지, 도를 깨달아야지, 도를 성취해야지 하는 집착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 헛손질, 어마어마하게 헛손질해요. 뭘 잡은 것 같기도 하고 놓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안타까웠다, 좋았다, 기쁘다. 진짜 속된 말로 미친 뭐 하는 것처럼 그래요. 그러다가 충분히 그러고 나면 지혜로운이라면 아뿔싸 하면서 자기 실수를 깨닫고 거기서 힘을 빼는 순간 그렇게 집착했던 그것이 나로서 나에게 완전히 구현됐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깨달음 구경각인 거예요. 육조 단경에 육조 대사의 탄식, 오도 탄식이에요. 어찌 기대나 했겠습니까? 만법이 자성이 만법을 구족하고 있으면 어찌 기대나 했겠습니까? 자성이 본래 청정했으면 어찌 알았습니까?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적응이 안 되네. 자 드시고 이거 좀 드세요. 이거 일부러 까놓은 건데 냉장고에 있던 거 꺼내가지고 안 그러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하나씩 드세요. 마지막 차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차도 제가 좋아하는 차인데 약간 발효된 오롱차인데 이런 차가 맛있더라고요. 우리 대전의 장원거사님은 담배 끊으셨는지 몰라. 금연 하신다는데 참 습관을 이기는 게 힘들죠.
근데 담배 끊기보다 이 생각에서 자유롭긴 더 힘들 거예요. 자유는 통제와 억압에서 올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이솝우화에 있잖아요. 이솝우화에 보면 그 나그네 외투 벗기기, 해하고 구름하고 시합하는 거 있잖아요. 예. 아이고 금연 8일차면 아직도 멋있네. 금연 한 3년은 돼야지 조금 자유로운데. 제가 한 3년쯤 끊으니까 이제 담배 생각이 안 나던데. 그 전까지는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마지막으로 안 핀 게 한 3년쯤 되고 가끔 이제 술 먹고 그러면 담배 생각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의식이 약간 이렇게 몽롱할 그러니까 그 보살 5개에 보면 그 술 마시지 말란 말이 나오는 게 딱 맞아요. 술 마시면 의식이 풀어져. 예. 그럼 실수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오래 좀 지나고 나서 그래도 그 습관이 안 사라지고 3년이 지났는데도 어느 날 담배 생각해서 담배 한 대 달라고 해가지고 한번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때 진짜 혈관이 꽉 막힌 느낌? 갑자기.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담배를 안 물었어요. 이게 벌써 22년 전인데. 그래, 공산무인 수료가게. 이거 좋지. 공산무인이 뭐냐면 텅 빈 거고, 수료화기가 뭐냐면 작용한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데 작용하는 거예요. 공산무인, 아이고. 그러니까 자유 통제. 네. 근데 우리는 통제와 억압을 통해서 자유를 얻으려고 그래요.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어떻게 하지 말자. 어떻게 하지 말자.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게 이솝우화 우리 어릴 때 다 배웠는데도. 근데 꼭 우리는 그렇게 해야, 그렇게. 왜냐면 그게 뭐냐면 성취하려고 그런 거예요. 뭘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는 자유가 안 와요. 네. 오히려 조금 패배주의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허용함으로써, 인정함으로써. 근데 그게 나약함이 아닌 게 뭐냐면 이 분명하게 이 깨어있음이 있어야 되거든. 분명하게 자기의 행위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미운 짓 하는 자식을 이렇게 막 야단치고, 처음엔 다 그러잖아요. 야단치고 부모 뜻대로 한번 통제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 자녀의 자율성을 자기가 인정해 줌으로써 그렇게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내 맡김을 통해서.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도깨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랑 똑같아요. 실체가 없는 거랑 싸운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차도 한번 맛보세요. 차들을 많이 안 드시네요. 이야기를 할 게 없으면 차라도 드셔야지. 차 맛을 몰라서요. 자주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 차는 향을 마시는 차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이 긴 찻잔이 뭐냐면 향마트라고 나오는 거예요. 문향배라고. 이런 잔을 문향배라고 그래요. 들을 향기향, 술잔배. 향기를 듣는다, 맡는다는 걸 한문으로 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그래서 대만이나 중국 다도시현 가면은 요런
오목한 찻잔에다 차를 따르고 이렇게 해서 팍 엎었다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빈잔을 돌려요. 향기를 이렇게 맡아. 이 오룡차가 향이 좋아요. 실제로 다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일본식 다도도 그렇고 모든 다도가 그래요. 왜 다도 차 마시는데 도자를 붙이냐면은 결국 일본 다도 같은 경우에 보면 아주 엄밀한 형식주의, 그 다음에 대부분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차 마시면 일단 기물의 모양, 차를 이렇게 한 잔 누가 따라주면 제일 처음에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차의 색, 탕색이잖아요. 색을 보는 거. 아니, 여기서도 이게 도요. 탕색을 이렇게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향을 맡잖아요. 또는 그 일본 다도에 보면 일본의 그 물 끓이는 그 뭐죠 이거 화로 뭐지 무쇠로 만든 그거 있잖아요. 물 끓이는 거. 주전자 말고 이렇게 화로라고 하나? 이렇게 무쇠로 만든 물 끓이거든요. 그 대나무 이렇게 깎아서 만든 국자 같은 걸로 뜨잖아요. 근데 요게 물 끓는 소리가 소나무 사이로 바람 흘러가는 소리가 난대요. 그러니까 휘 하는 소리가 그럴수록 그렇게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소리를 듣는 거예요. 보고 듣고 그 다음에 향 냄새 맡고 맛보고 그 다음 느끼고 좋은 차를 마시면 등줄기에서 땀이 축축축축 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차구나 무슨 차 알고. 그러니까 육군문두에서 그러니까 다도 소리 하는 거예요. 차 마시면서도 지금 제가 3가지 차를 냈거든요. 황차, 흑차, 그 다음 청차. 그 탕색, 그 다음에 기물을 잡을 때 감각, 맛, 향. 우리는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이런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있어요. 이 알아차림 속에서 온갖 인연 따라 모든 모양, 모양, 냄새, 맛이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져요. 어떤 것도 고정된 시체로 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이렇게 자연스럽고 순수한 알아차림 그 자체로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늘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나의 본래 면목이다 이거예요. 이 본래 면목의 그림자가 이런 육체, 오온으로서의 내 개별적인 존재, 그 다음에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와 세계의 본질이 뭐냐? 실제로는 이 모든 현상의 본질은 이 현상에 구애되지 않는 아무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를 구현하고 있는 이것이다. 예. 이것을 이 직접적인 체험을 이거는 자기의 직접적인 체험이단 말이에요. 남의 체험이 아니에요. 자기의 체험이야. 그 다음에 바깥에서 오고 사라지는 체험이 아니라 늘 이 체험 속에 이 체험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래야지 뭐냐면 이 공부에 대한 미련이나 애착이 사라지는 거예요. 공부를 성취하거나 얻거나 유지하려고 하려는 그런 헛된 노력을 안 하게 된다고. 그래야지만이 공부 힘이 공부에 애를 덜 쓰면 덜 쓸수록 공부의 힘은 더 강해진다 하는 게 그게 아주 역설적인 게 힘을 덜어야지 힘을 얻는다. 공부란 게 사라져야지 공부가 끝마쳐진다. 전부 공부가 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할 자도 할 공부도 그냥 이 자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진짜 바늘 꽂을 틈 없이 이것 하나로 충분히 있단 말이야. 텅 비었는데 가득 차 있다. 이런 역설적인 말을 저절로 할 수 있게 돼요. 어떤 의식의 내용물은 없는데 의식으로 순수한 의식으로 빈틈없이 꽉 차져 있어. 여기에 제외가 없어요. 열외가 없어요. 열외가 제외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일체가 다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만구족이란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쥐뿔도 없는 놈이 원만구족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뭐 오고 가는 것들, 예.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미련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 변함없는 자리, 이 변함없는 것과 함께 있을 때 여기서 모든 변화하는 것들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변화하는 것들이 바로 이 변함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착 없이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응무소지 이생기심하고 그제서야 진짜 참다운 분별을 할 수 있다. 예. 어떤 왜곡된 한 개체의 입장에 예?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행위를 하게 된다. 그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위가, 그 마음 씀씀이가 그제서야 난다. 예? 그렇게 현실에 참여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현실을 재창조해야 되고. 간혹 이제 이 마음 공부를 왜곡한 사람은 결국 뭐냐면 자아에 대한 탐착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이 마음 공부를 잘못 왜곡해서 쓰는 사람들이 뭐냐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쩌고 시각화 훈련이 어쩌고. 그건 전부 다 뭐 자기 욕망 성취하겠다는 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설사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지어도 그거는 결국에는 그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예요. 플라시보 효과. 그런 집착에서 자유로움만 못해. 여전히 상대 조건에 구속돼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진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건 줄 몰라서 엎지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착한 일 많이 할 거야. 착한 일 많이 할 거면 착한 일 짓는 만큼 악한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쌍으로 나타나요. 쌍으로. 그러니까 착한 일도 하지 아니함만 못하다라고 이 눈 밝은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 착한 일도 하지 말라면 그럼 악한 일도 할까요? 야, 착한 일도 하지 말라는데 악한 일을 말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어떤 행위를 이러해야 한다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행위. 그러려면 자아라고 하는 게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비유적으로 말하면 담백해져야 되는, 진짜 최소한의 물감으로 그린 담채와 같은 거. 담채로 그냥 순수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니까 결국 공부란 건 뭐냐면 이제까지 나라고 여겼던, 내 것이라고 여겼던 허망한 집착 분별에서 끈끈이 같은 끈끈이 주걱같이 막 자기를 끌어당기는 잘못된 착각에서 점점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애착이기 때문에 자신의 애착에서 그러니까 결코 집착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도심만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절대 집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집착할 수가 없는 거. 그러면서도 그 모든 집착이 나온 근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비유하자면 여기에 더러운 똥물이 들어있는데 이 똥물을 정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맑은 물을 부어줘서 점점점 연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오직 견성만 말한다. 오직 견성만 말한다. 그런 식. 그러니까 계속 그러다 보면은 이 깨달음이 가져다 주는 효과가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이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강화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도 몰랐던 미세한 자아의 욕망이나 미세한 그런 조건이나 그 실수들을 이제 자기가 자각하게 돼요. 그게 때로는 뼈저릴 수 있어요. 뼈저릴 수 있어. 여전히 저항하는 자아가 있어. 그래도 이건 포기 못하겠다. 이런 심정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다고요. 가장 본능적인 게 뭐냐면 육체에 대한 욕망이지 뭐. 근데 우리는 뻔히 알고 있어요. 이거 언젠가는
구더기 밥 아니면 저 화장터에 가서 태워질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에 대한 본능이지, 본능적인 그런 이 끌림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끌리면 끌릴수록 자기가 괴롭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진짜 저 길 건너 산 넘어 불난 거 이렇게 뭐 길 건너 불 구경하듯이, 왜냐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을 때 무심하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있는 그대로. 그걸 매 순간, 매 순간의 자신의 삶 속에서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대부분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쯤 이렇게 한번 자기의 오늘 하루를 살아왔던 하루를 돌이켜 보면은 내가 수십 년 공부했던 사람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자괴의 심정이 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길은 없어요. 멈출 수 없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공부하는 사람의 심정이라고. 뭐 직연이 열려서 소견 하나 열린 거 가지고 그걸 대단하. 그건 정말 저 순진했던 초심자 시절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시간을 지나보라고 하는 한 10년 지나봐라. 그래도 들뜬 게 남아있더냐 이거예요. 그 들뜬 건 다 사라지고 덤덤해지면서, 그 덤덤해져야지 이제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급히 끝낼 생각하지 마라. 서두르려고 막 그러지 마라. 그러면 실수하게 된다 이게. 욕심 부리면 실수하게 돼, 실수.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하는 심정으로 세밀하게 공부를. 이 차는 이제 드시지 마시고, 2차 됐습니다. 이게 출차를 알 수 없는 데서 나온 차인데, 근데도 참 좋은 차예요. 봐요. 지금 우리가 마신 게 똑같은 찻잎인데, 차나무는 딱 하나, 품종이 하나인데 어떻게 발효시키고 어떻게 그 공을 들였느냐에 따라서 맛과 향 다 달라잖아요. 공부도 똑같아요. 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부의 깊이나 공부의 씀씀이가 또 달라집니다. 우리 저 밴드 라이브 보시는 분들도 얼굴을 안 보니까 좀 답답하긴 하네. 글자만 보고 하려니까 좀 그렇고. 근데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하는 건데. 그냥 무슨 그냥 이론적인 설명을 할까? 근데 공부방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2시간밖에 안 되고 지금 종료 6분 전이에요.
그러면 그래 우리 10분 일찍 시작해서 50분에 끝나는구나. 친목은 수요일 날. 자, 그러면 밴드 라이브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네. 자, 건강들 하시고요. 네, 다음에 또 뵙죠.